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상당히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트럼프 1기, 2기 들어오면서 그냥 돈을, 관세를 엄하게 매깁니다.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가 트럼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에 파는 그 반도체 중에서 수익의 15%를 내놔라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엔비디아 AMD가 수익 공유 그 체계가 돼버린 거고, 이러한 영향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글이 좀 깁니다. 제가 짧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 파는 AI 칩의 판매 수익의 15%를 트럼프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 쌩양아치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합의가 미국 정부한테 약 20억 달러, 하나로 2조 8천억 정도의 그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제가 블로그에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의 기본 규칙이라는 거, 이거는 다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냥 트럼프의 횡포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점점 더 이제 조건부 자유무역에서 사실상 미국 우선주의로 그냥 거래가 이동해 버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그냥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제 블로그에 와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요.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2기 대중 반도체 규제 타임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난 4월 16일 날 엔비디아의 H20 그 AI GPU를 수출 제한을 막아버렸습니다. 수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수십억 달러의 그 재고가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급하게 폐기를 하니 많이 했지만은 젠슨 왕도 장사꾼이라서 결국은 그 재고를 그대로 뒀죠. 근데 7월 15일 날 엔비디아 H20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승인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8월 11일 날 한 달 정도 지났죠.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 수익입니다. 수익, 매출이 아닙니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엔비디아의 또 성능은 낮춘 블랙웰 칩 중국 수출 허용 시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H20을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에서 15%를 주기로 하니까 블랙웰까지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트럼프는 장사꾼이라 가지고 뭐 대통령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완전히 장사꾼, 이런 지금 기업이, 미국 기업이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거기다 빨대를 꽂는 이런 이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HBM 수출 통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도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관세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명문화 작업만 남았지만은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관세 협상은 90일 유예가 됐죠. 중국이 이제 관세 협상에서 요구가 뭐냐면, 이제 부총리 허리펑이 미국 재무장관한테 AI 칩 핵심 부품인 HBM의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의 HBM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HBM을 낱개로 수출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미국의 규제는 이제 바이든 정부를 시작해서 뭐 하와이, 그 다음에 SMIC라든가 주요 이제 기업의 HBM 수출을 전면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20마도 수출 금지로 해놨다가 지금 풀었습니다. 중국이 절박해요. H20이 없으면 중국의 자체 AI 칩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뭐 하웨이나 이런 데서 이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품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성능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협상 카드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HBM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중국에는 또 히토를 가지고 협상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최근 완화 조짐이 조금씩 보여요. 지난달에 엔비디아 H20에 이제 수출 허용을 했고 또 그러나 이제 미국의 일부 의회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 이런 일들이 막 물려 있어요. 크게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AI 칩의 핵심 부품인 HBM의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트럼프는 엔비디아하고 AMD의 중국 수출 허가 조건으로 해서 매출 이거 잘못됐습니다. 수익의 15%를 중국 정부에 납부하라. 그랬더니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 수는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통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합의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 이제 AI 칩을 판매하는데 판매 수익의 15%를 중국 정부에 지급하기로 돼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칩은 엔비디아의 H20이고 그 다음에 AMD의 MI308입니다. 중국 수출용 AI GPU죠. 미국 정부는 이 수익이 대략 한 20억 달러가 나오는데 이 수익이 나오면 어디에 쓸 것인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경은 엔비디아의 H20, 그 다음에 AMD 이런 칩들을 수익 공유 조건입니다. 자국 나라가 수출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15%를 먹겠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중국에다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이재명이 거기다 15%를 먹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배경과 협상 과정을 한번 볼까요? 25년 4월 미국 정부는 H20, MI308을 중국 수출을 막아버렸습니다.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과 엔비디아 젠슨 황이 백악관에서 비공식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젠슨 황은 또 중국 판매 금지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어요. 중국을 또 갔다 왔죠. 그리고 3주간 수출 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젠슨 황이 8월 6일 백악관을 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월 8일 미 상무부와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시점에 15% 수익 공유 합의가 성사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 대항전을 떠나서 나라에서 뭐 기업에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미와 평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례 없는 합의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투자 압박 패턴.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아직 관세가 안 맡겨졌는데 다른 뭐 이런 업종들 보면 미국이 더 투자하면 관세를 깎아주거나 관세를 안 매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미국 내에 이제 그 투자 목적을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규칙을 준수한다 하지만은 AMD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민감한 얘기죠. 제 GPT를 이용해서 제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트럼프 중국 수출 허용해 줄게 수익 15%는 다 받는 거죠. 엔비디아, AMD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 요약 및 논란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정부가 이제 수출을 규제를 하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15%를 제공받는 조건 중국 수출을 제기한다. 그래서 전례 없는 방식에 이런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역이라든가 투자 협상에 기업 매출 일부를 정부가 그냥 이렇게 슈킹한다는 거. 이게 참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수출세 논란. 미국 헌법 제1조 9절에 금지한 수출세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15%가. 이 수출세하고 이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미국 의회에서 이럴 다 할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안보가 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 정부들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는 거는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부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 국한이 됐느냐? 다른 거에도 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엔비디아하고 AMD만 그럴까? 삼성, SK 하이닉스한테는 또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전문가 반응을 한번 보죠. 안보 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미국 무역 정책의 이제 화폐화, 무역을
화폐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역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 NSC 관계자는 베이징이 이를 웃을 것이다. 시진핑이 웃을 거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트럼프가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냥 엔비디아, AMD가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하면 장려를 해줘야지. 거기서 삥을 뜯고 있으니까 베이징이, 시진핑이 이를 비웃을 것이란 그렇게 하는 거죠. 반면 일부는 반도체의 전략적 이제 성격을 이유로 해서 확산 가능성은 낮다. 확산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 요약하면 이제 기술화라든가 수출 규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이제 전락한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미국이라는 대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트럼프는 이제 한 30에서 50%의 성능을 낮춘 블랙웰도 추가로 이제 수출을 허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H20에서 이제 15%의 수익을 가져갔듯이 블랙웰에서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AI 칩의 중국 수출을 추가 이제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 조건은 성능을 30 내지 50% 낮춘 저사양 버전일 것이라는 얘기죠. H20은 호퍼 H 시리즈였고 블랙웰 기반이죠. 블랙웰 기반. 참 이런 일들이 아마 그 젠슨 황이 로비를 많이 하겠죠. 트럼프에. 그래서 뭐 15%가 아니라 또 그 퍼센트를 조율을 해서 뭐 17, 18, 19, 20 사이에서 또 얘기가 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사양 블랙웰 기반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 HBM 수요가 확대되는 건 틀림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H20이 뭐 한 45억 달러 정도로 재고가 쌓여 있지만 이거는 벌써 어마하게 많은 주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을 하고 또 저 TSMC에 대해 추가 발주까지 줬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누구한테 이득이냐? 삼성전자한테 더 크게 이득이라는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현재 엔비디아 HBM3를 사실상 특정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실상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24년 거는 벌써 생산 물량이 전량 반품, 올해 것도 다 완판이 됐고 내년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산을 위해서 램프업 중이나 라인 증설에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라인 증설을 하려면 청주 M15X는 이제 가을이 되는지만 용인 이제 원산 팹은 27년도 5월 상반기나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캐파 라인 증설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라인 증설이라든가 캐파는 삼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중국 AI 그 칩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HBM3 8단 납품을 조기에 개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트럼프가 이 블랙웰을 이제 약간 저사양 블랙웰을 중국에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HBM3 이 8단을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수출이 허용이 되고 현실화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HBM의 대량 공급 시점이 앞당겨 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출시 예정인 그 저전력 GPU 이제 RTX 프로 6000 요게 이제 그거죠. 여기에 GDDR7이 들어가죠. 뭐 삼성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엔비디아에 8단 HBM3가 공급이 되고 또 GDDR7이 공급되고 이런다면은 이 매출에 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영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때문에 측면 지원을 하려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 출장을 갔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셨습니다.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협상 측면 지원차 미국을 출국했는데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HBM4라든가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만나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품질 테스트 통과 및 대량 양산 협의, 그러니까 이 블랙웰의 저사양 블랙웰이 중국에 수출이 된다 그러면 대량의 HBM3 8단이 필요한데 그걸 공급해 줄 가장 적절한 회사는 삼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세일즈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럼프의 발언을 잘 봐야 됩니다.
저사양 블랙웰 기반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HBM3 수요가 확대되고 SK 하이닉스는 공급 한계가 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캐파가 지금 널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오는 영향은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엔비디아, AMD하고 수익 공유에 대한 총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카드화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산업 안보, 산업을 그냥 이 산업을 뭐 안보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어기는 트럼프의 이런 이 작전에 휘말리면 안 되겠죠. 미중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HBM과 GPU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죠. 트럼프 정부가 이를 안보 장벽이자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는 거죠. HBM 수출 제한 완화율을 요구를 이제 들어주면서 저사양 GPU 허용을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수익을 볼 것인가? 당연히 엔비디아가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 다음으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공유 모델이 등장한 거죠. 엔비디아, AMD의 이제 중국 판매 수익의 15%, 그 다음에 사실상 수출세 유자 구수가 된 거죠. 수출해? 그러면 수익을 15% 내나, 블랙웰 수출해? 그러면 몇 퍼센트를 내나. 그래서 안보에서 수익 창출로 이렇게 변질해 버렸죠. 이런 거 아무리 비판해도 트럼프는 눈도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 파급 효과는 좋을 겁니다. 저사양 이제 블랙웰 칩이 수출이 허용되면 HBM 수요가 확대가 되겠죠.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공급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조기 진입이 기회가 생기면서 물량 깡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HBM3 8단뿐만 아니라 GDDR까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술 공급망이 정치적인 거래 대상이 되는 불안정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은 또 이렇게 방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서 베트남에다가 K9을 팔았잖아요. 그 공산국가에다 사실은 우리 방산 장비가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수출 규제의 안보 논리가 수익 논리로 변질됐다. 전략 기술을 협상의 칩으로, 매출을 협상의 칩으로, 트럼프식 디지털 관세가 출현됐다. 기업의 영업 전략이 외교 정책의 부속품으로 전략했다. 미중 기술 전쟁의 심장부에 탄생한 HBM 플러스 GPU 정치 경제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여튼 이 장사꾼인 트럼프가 대단합니다. 참 마지막 요걸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트럼프 엔비디아의 수익 공유 합의는 미중 기술 전쟁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돈이면은 뭐 그냥 수출 규제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풀어주는, 그래서 기술 우위를 무역 흥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순간 기업은 안보의 방패이자 정부의 지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지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자에게는 단기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본, 정치가 얽힌 불확실성의 시대를 예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느 것 하나가 좋으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런 막가파식 이런 정책이 과연 엔비디아에게, 그 다음에 AMD에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게, SK 하이닉스에게 어떤 그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